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천승세의 현대 소설 포대령입니다. 여기 대포가 있는데요. 이 대포를 잘 쏘는 그런 군인이었겠죠.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전쟁에서는 크게 활약한 군인이었는데 이분의 삶은 불행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쟁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죠. 만삭 아내가 있는 마을에 포를 쏘았던 김달봉의 이야기입니다. 도움되는 국어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잡입니다. 만삭 아내가 있는 마을에 포를 쏘았던 김달봉. 전쟁의 상처로 인한 비극적 삶, 천승세, 포대령 해설.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포대령을 만든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아내보다 군인의 사명감이 먼저였던 그가 제 정신으로 세상을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과거에 묻혀 살다가 그 과거 속에서 전사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비극적 전쟁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포대령이라는 희화된 인물의 행위를 통해 전쟁 경험의 상처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모르잖아요. 요즘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난 지도 상당히 세월이 오래되었죠. 그때 20살쯤 됐다면 지금은 90이 넘었습니다. 그죠? 자, 특히 결말 부분에서 포대령의 독특한 행위가 자신의 비극적 경험을 감추려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 밝혀짐으로써 반전의 효과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포대령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저 사람 미쳤나 이랬는데 그 원인이 전쟁 상태에서 자기 아내, 그것도 아이를 임신한 아내가 있는 마을에 포를 쏘았던 그런 아픔 때문이었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반전의 효과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작품 줄거리입니다. 나는 김달봉이라는 이름보다 포대령이라는 호칭으로 익숙한 군대 시절 연대장을 종전 후 명동의 한 다방에서 만났습니다. 딱히 갈 곳이 마땅찮았던 나는 금호동 산꼭대기에서 포대령과 함께 생활합니다. 제대 후에도 현실을 전시 상황으로 인식하는 포대령은 채석장의 다이너마이트 폭음을 전장의 대포 소리로 생각합니다. 군대의 상하관계를 유지하던 나는 점차 포대령의 생활 방식에 반감을 갖게 되고요. 마침내 나는 포대령에게 반감을 표출하면서 포대령과 대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포대령이 전시의 전투 과정에서 아내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현실을 전쟁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멈추지 않던 포대령은 해석장의 다이너마이트 폭음을 적의 공간으로 간주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채석장을 향해 달려가다 목숨을 잃고 맙니다. 나는 죽어가는 포대령을 부여안고 그의 죽음을 전사로 인정하며 그를 안심시킵니다. 포대령은 전사하는 게 오히려 영광이겠죠. 영광이란 말은 그랬습니다만 한눈에 보기입니다. 인물 정리, 포대령, 중심 인물 김달봉입니다. 군인으로서 사명감이 투철한 인물로 전쟁 상황에서 자기 아내를 희생시켰습니다. 군대에서 밀려난 그는 이런 사람들이 또 본모술수에 약하잖아요. 대령이었지만 결국은 군대에서 밀려나서 그다음부터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과거의 시간에 머물러 생활하다가 채석장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나는 1인칭 관찰자입니다. 포대령의 부하였고 현실에서 포대령과 생활하면서 반감을 품기도 합니다. 포대령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의 고통을 알게 되고 연민의 마음을 갖고 끝까지 그와 함께합니다. 갈등입니다. 포대령, 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아내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포대령을 대하는 태도 문제로 갈등합니다. 포대령은 나를 완전히 그때 부하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갈등이 오히려 포대령을 이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전후 소설의 유형입니다. 전쟁 후의 소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계에서 뭐 전쟁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 분단의 상태의 전쟁을 겪은 나라는 그렇게 많이 없죠. 베트남도 지금은 통일되었잖아요. 이데올로기 문제입니다. 최인훈인데 오타가 있네요. 광장, 박경리 시장과 전장, 홍성원 남과 북, 조정래, 태백산맥 등이 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 문순태 문신의 땅, 김원일 한매를 찾아서, 천승세 포대령이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현실 지속되고 있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일제 때 그 항일운동을 했던 애국지사들은 자식 교육을 못했습니다. 친일파들은 또 자식 교육을 잘했겠죠. 자, 그런데 독립이 되고 나서도 친일파들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참 지금 이런 혼란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윤현기의 전쟁체험, 오정희의 윤현의 딸, 윤은길 장마, 전상국 아베의 가족 등이 있습니다. 자, 분단과 이산의 현실을 다룬 소설로 김수영 쇠둘레를 찾아서, 이문열 아우와 만남, 채윤 아버지의 감사 등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게 있는 게 또 우리 국문학 중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유명하죠. 선승세의 말입니다. 소설가는 옳음을 위해 소설을 써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험한 세상일수록 소설을 쓰고 싶은 마음이 동해야 마련인 거다. 험한 세상일수록, 어려운 세상일수록 소설을 쓰고 싶어야 한다. 소설가는 험한 세상의 결을 이루는 거치대적 거치대는 노인들이라는 것이 곧 소설을 쓰게 하는 충동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그 험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험한 세상만 있고 충동은 없다. 충동은 바람 뒤에 숨어 있다. 근데 그런 세상에서도 전부 숨어 있는 소설가들이 많다는 거죠. 빈자리 마른 자리 골라 떠날 묘한 이치죠. 묘리도 몰랐을 우리들의 진정한 빛나는 충동들은 다들 어디로 갔는가? 그 부정한 것을 보고도 부정한 것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소설 쓰기가 어려워진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뭐 소설가는 옳음을 위해 소설을 써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의는 원래 하나를 가론하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하나가 될 것을 주장하고 하나일 것을 구현한다. 옳음이란 끝끝내 하나이기 때문이다. 옳은 것을 또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이기를 바라면서 또 하나인 채 하면서도 완강한 하나를 두려워하고 그것과 만남에 이르러서는 차라리 무난한 쉬운 둘을 부담감 없는 셋을 열창 열심히 부르는 묘한 술수 하는 묘리 술수가 있다. 술수의 인생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뭡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변절하는 이런 사람들이겠죠. 묘방 교묘한 꾀의 비방문 비밀의 방법이 되리다. 신수 인생에는 이게 술수는 인생을 뭐, 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비밀의 방법이 된다 이런 거죠. 나의 인생도 문학도 그 하나를 부르는 용기로 채워지기를 비울었다. 나는 정말 정의로운 글을 쓰고 싶었다. 이것만이라도 못한다면 하늘이 감춘 글재주를 감히 훔쳐 등등했던 대제에 어찌 천벌이 없을까 보냐. 내가 이 글재주를 가진 것은 정의, 옳음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이런 뜻이다. 그죠? 자, 감상하기입니다. 앞음줄거립니다. 제대 후 취업 준비를 하던 나는 명동에서 보병부대 상관이었던 제대군인 포 대령을 우연히 만나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대 후에도 현실을 전치상으로 인식하는 포 대령은 집 주변 채석상의 다이너마이트 폭음을
전장의 대포 소리로 인식합니다. 장난감 야포를 쓰다듬으며 나를 관측병으로 대하는 포대령과의 생활은 군대 생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어느 날 포대령은 나의 긴 머리를 보고 이발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나는 제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합니다. 포대령은 이런 나의 태도를 항명으로 간주합니다. 항명은 명령을 따르지 않음, 포대령을 이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포대령과 만남 생활 항명입니다. 내심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멸시의 조소를 그에게 보내고 있던 나의, 이건 뭡니까? 항명의 원인이죠. 포대령을 보여 내가 진짜로 옛날에 제대한 지 오래됐는데 나를 부하로 취급하고 이래 있으니까요. 가슴 속에서 뭉클뭉클 솟아나는 게 있었다. 포대령의 진지한 시선은 상관으로서의 위험을 과시하는 게 아니었고 뭔가 예절한 하소와 동감의 요구를 절실하게 즐겨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소는 억울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동감은 내하고 같은 생각을 해도 이런 뜻이죠. 포대령은 전쟁에서 자기 아내가 있는 마을에 대포를 쏘았잖아요. 그것을 좀 알아도 이런 의미입니다. 내 가슴 속에 그려진 바닥이고 동정심을 느끼는 계기가 됩니다. 포대령의 분노는 곧 인정의 황망한 단절 속에다 끈을 대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설정한 가정세계에다 절대적인 자유로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었다. 황망하는 거칠고 아득하게 넓은 인정의 단절은 뭡니까? 감정의 단절이죠.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상태. 포대령의 그 아픔을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가정세계는 가상의 세계, 전시 상황으로 간주하는 세계, 절대적인 자유는 포대령이 스스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런 오타가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를 부하로 부리면서 포대령은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상태가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근대사회에서 대한 끈질긴 집념이 그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한 지극한 우연에서 된 하찮은 나나 해석장의 포험 따위도 그에게서는 필연 이상의 가치를 갖는 것이다. 부하였던 나와 폭음은 포대령이 전시 상황을 인식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포대령이 현실을 전시 상황을 인식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나와 제석장의 폭음입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말소로 향했고 지켜서선 나의 거동을 살핀 포대령에게 후염 동정을 쏟았었다. 소소에서 지금 동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포대령에 대해 동정심을 갖게 된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해설은 PPT에서는 없습니다. 블로그나 홈페이지 파일에는 있습니다. 내용을 앞에 충분히 정리했으니까 참고해서 읽으면 충분할 겁니다. 부족한 것은 블로그나 파일을 보십시오. 갈래는 현대소설 전후 소설입니다. 성격은 사실적이죠. 또 비극적이고 자신의 체험, 나의 체험이 바탕이 되잖아요. 체험적입니다. 주제는 전쟁 경험으로 이야기된 고통스러운 삶의 형상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인물의 상처와 전쟁의 비극성입니다. 특징입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희화된 인물 포대령을 통해서 전쟁의 상처가 계속되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고요. 전쟁으로 인해 아픈 사람들 모습을 통해 전쟁의 비극성을 보여줍니다. 포대령은 풍자의 대상이면서 연민의 대상이 됩니다. 포대령에 대한 나의 태도 변화가 작품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하면서 포대령에 대한 인간적 제기를 갈구하게 되고 포대령의 인식 전환을 또 시도하고 포대령의 심리적 고통을 발견하고 포대령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죽음까지 함께합니다. 사투리, 비속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주고 사실감을 주고 풍자와 비판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우울담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